천년 전 울산은 찬란한 불교 문화의 정수를 꽃피웠던 성지였는데요.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 울산의 거대한 불교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월은 연휴가 많아서 축복받은 계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이 계절의 여왕인 이 5월에 연휴까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갈 데도 많고 뭐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많이 걸어 다녔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 5월에 딱 어울리는 울산의 보물 같은 사찰. 지금은 텃밖에 안 남아 있는 곳인데요. 청송사시라는 곳이 있어요. 신라 시대의 그 보물로 지정됐던 석탑이 있는 곳인데 폐사지긴 하지만 고색 창연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청송사지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문수산과 남한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이곳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마을 곳곳에서 옛 시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사방도 푸릇푸릇한 게 너무 예뻐요. 여기는 어떤 마을인가요? 문수산자락, 남암산자락에 있는 청송이라는 마을인데요. 이 청송마을은 이름 자체가 청송, 푸른 소리잖아요. 이 마을 이름이 어울릴 만한 풍광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연원을 따져보면은 신라시대 때 이제 자장율사께서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게 푸른 소리 많다 해서 이제 청송이라고 지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주변에 보면은 밤나무도 많고 소나무도 많거든. 또 이 특이하게 신의대라는 대나무 중에서도 관상용 대나무가 참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이제 수려한 경관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고 지금 이 앞쪽이 뻗어나가면 이제 외한강, 동해가 보이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곳에는 또 마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좀 전해내려는 신비로운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하나만 소개하면은 여기 북쪽으로 있는 문수산, 그 여기 있는 남암산, 이 두 산이 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데 보통 산이 아니에요. 왜요? 아주 오래된 전에 큰 홍수가 났대. 물이 거의 다 잠겼어요, 세상이. 그런데 문수산의 봉우리 끄트머리와 남암산의 끄트머리 봉우리가 딱 남았대요. 문수산은 그 남아있는 게 무뿌리만큼만 남았다, 문수산이고 남암산은 낮 정도만 남아있다 했고 남암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 정도로 이 좋은 곳에 틀을 잡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는 마을입니다. 천년 전 청송마을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요. 이 일대가 신라 해상교류의 배후 공간으로 성장하면서 사찰 문화가 함께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문수산과 남한산 자락에는 사찰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남암산 같은 경우에는 신라 경순왕의 둘째 아들 범공이 남암사라는 절을 지어서 마지막에 신라가 멸망했을 때 여기서 이제 성려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인 거 보니까 신라의 마지막까지도 사찰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계엄포가 바로 어디냐면 신라의 국제무역항이라고 했고 상단들의 배가 늘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축적한 상단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인들이 불을 축적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유럽은 성당, 중국도 상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부자 도시들은 사찰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울산에도 이런 사찰을 지어서 불사를 일으킬 만한 재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수산과 남암산 자락에 큰 사찰을 많이 지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뭐 문수사, 망해사, 그리고 영축사, 운흥사, 청송사까지 많은 사찰들이 신라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단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왜 굳이 사찰을 많이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라는 불교를 호국,
국가 연결했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상단들이 재력을 보호하고 또 나라를 호국하고 이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자신들의 재력을 사찰에다가 많이 기부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상단의 번영을 더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신라에는 종교의 힘을 빌려 나라와 바닷길을 열었던 상인을 지키고자 했는데요.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대표 사찰 중 하나로 청송사를 꼽습니다. 여기 석탑만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이곳이 청송사지인가요? 그렇죠. 여기 청송사시라는 말은 청송사가 있었던 터. 석탑이 있는 이 근처가 모든 청송사지. 지가 있는 거는 폐사지란 말이에요. 신라 효소왕 때 여기에 청송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분명히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신정 동국여지성남이란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분명히 이 청송사라는 게 나와 있고 울산읍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홍세태라고 너무너무 유명했던 조선시대의 그 말목장의 목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한시나 한문에 굉장히 능통했는데 그분이 남긴 글에 뭐가 나오느냐면 오늘은 정말 이 청송사에서 하룻밤 묵고 싶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 보면은 조선시대 중기에도 이 청송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 터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는 1000년 이상 지속됐다는 거니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 절이 폐사된 게 1800년대쯤 폐사가 됐으니까 그때는 아마도 숙류 억불책 해가지고 불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사찰에서 뭔가 자생력을 가지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절이 점차 쇠퇴됐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기록으로 볼 때는 거의 한 1800년대까지 바로 이 청송사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록 청송사는 기록으로만 남아있지만 그 터에는 보물을 남겨뒀는데요. 1000년의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석탑은 당시 청송사의 위상과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이 석탑을 보니까 높이도 그렇고 왠지 예사로운 석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신라시대의 석탑 양식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물 38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석탑 안에서 나온 것들이 보물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라시대의 석탑 양식 가운데 지방의 석탑 양식 이걸 전형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보이니까 몇 층이에요? 하나, 둘, 셋, 한 5층은 되어 보이는 4층 내지 5층으로 네. 보이잖아. 신라시대의 석탑은 밑에를 기단이라고 해요. 기단은 2단 기단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데 기단 바로 위에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길죠. 네. 그리고 좀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균형이 잘 안 맞아 보이는 이런 거는 세월이 너무 지나면서 약간의 형태가 어그러진 부분이 있지만 그 옛날에 처음에 신라시대의 석탑을 만들 때의 구조로서는 독특한 미를 자랑하는 그런 석탑으로 볼 수 있고요. 1962년에 이 석탑을 해체했어요. 완전히 복원하기 위해서. 그때 뭐가 나느냐? 청동사리함이 나왔어요. 엄청 귀한 거 아니에요? 청동으로 만든 사리함. 사리함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거잖아. 그 사리함에 또 청동열의 자상, 청동열의 입상, 유리구슬. 그 유리라는 건 아랍이나 중동, 진화 쪽에서 상단들이 많이 가지고 왔던 것이고 거의 보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석탑에 섞여 있었다 하는 걸 보면은 청송사가 어떤 위상을 가졌는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사리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찰이 그냥 사찰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위에 있는 신라 왕경, 스라벌에 있는 왕실과 연결되어 있는 사찰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석탑이 사찰 안에서 청송사의 위상을 드러냈다면 사찰 밖에는 고승의 살이나 유골을 봉안한 부도가 있는데요. 단순한 산중 사찰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부도가 모여있는 걸 보니까 과거 청송사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죠. 정확하진 않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부도가 뚜렷하게 보이는 세 개잖아요. 네. 모양들이 보면은 종처럼 생겼죠. 네. 돌로 만든 종, 그러니까 석종형이라고 해요. 신라시대 때에 나왔던 부도들이 석종형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건 바로 통도사. 입구 쪽에서 조금만 지나면 부도를 쫙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고성들의 사리함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청송사 입구가 이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부도골이라고 하거든요. 부도가 많은 골짜기거든. 동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부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또 우바이 부도라고 또 이제 여자 신도들의 무덤을 돌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우바이.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부도들이 보이는데, 하나는 굉장히 유명한 사연을 갖고 있는데, 여기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산에 놀러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쪽에 왔던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으니까 자기들이 차에다 싣고 훔쳐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까지 가서 문화재를 사랑하는 지역민들이 찾아오기도 한 사연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도들을 보면은 그냥 한눈에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특색이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 특색이 뭐냐면 기단을 갖추고 있고 석종형으로 딱 쌓았는데 연꽃 무늬를 밑에 받치고 있다. 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인왕상을 또 밑에다가 새겼거든요. 스님들의 부두에 인왕상이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가운데 쪽에 있는 부두에 보면은 성당 진업대사라는 분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업대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록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청송사라는 절이 완전히 폐사가 됐기 때문에 이 절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안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높은 그 공덕을 가지신 스님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성탑을 가운데 뒀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청송사라는 절의 어떤 연원, 역사, 그리고 위상 이런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도골에서 만날 수 있는 청송사의 부도입니다. 청송사는 단순히 정신적인 수행처를 넘어 엄청난 물자와 인력을 움직이던 중심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 또 있는데요. 2009년에 발견된 가마터입니다. 웅장했을 청송사가 3층 석탑과 부도로만 그려볼 수 있는 게 아쉬워요. 이곳이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었다는 거 직접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걸 더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여기 바로 밑에 도로가 있죠. 이 도로를 개설하다고 이제 공사를 하고 이럴 때 문화재 지표 조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때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엄청난 규모의 가마트, 그리고 수혈, 도랑, 그리고 건물지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가마들이 주로 했던 게 기와를 구웠던 거. 기와라는 거는 보통 어디에 써요? 궁궐이나 사찰 이런 데 쓰잖아. 관청. 그런 곳에 납품하는 가마트가 있었다니까 이 사찰에 공급하기 위한 가마트였다.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이 청송사의 규모라든지 문수산, 남암산 일대의 사찰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우리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대부분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지만 울산은 신라의 불교 성지였고 신라인의 정신적인 지주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울산실록에서 청송사지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청송사지는 폐사지거든요. 폐사지 가운데서도 울산 청송사지는 보물이 나온 석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표시가 잘 안 돼 있을 정도로 안타깝잖아요. 울산에서 수많은 불교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지만 사찰의 흔적들이 나왔지만 그런 게 1000년 이상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없어요. 하지만 울산은 1000년 전 신라에서는 호국의 불교 사찰의 성지 이런 것으로 구성됐던 게 바로 울산 문수산 그리고 남암산 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이 부처님 오신 날 이런 시기를 맞아가지고 청송사지 한번 보시고 아 이곳이 호국 불교의 상징이었던 곳이었구나 이런 거 한 번쯤 기억하시고 울산의 시나 문화재 당국에서 좀 잘 관리하고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청송사지는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주기보다 무엇이 지나갔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곳 청송사지에 오셔서 지나간 흔적을 다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천년가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울산의 보물 청송사지입니다.